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저희 집은 여자가 참 귀합니다. 어머니도 위로 오빠 둘, 아래로 남동생 하나 있는 집의 유일한 딸이고, 아버지는 6형제 중 5째십니다. 그런데 사촌들도 죄다 남자뿐이라 명절 때 모이면 흡사 군대 같은 느낌이랄까요. 형수님, 재수씨, 어머니 할 거 없이 명절 때는 일 안 하시고 정말 공주, 왕비처럼 쉬시고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밤 깎고 전 부치고 밥하고 국하는 특이한 집이기도 합니다. 그냥 집안 분위기가 그래요. 여자가 너무 귀하다 보니 집에 있는 여자들을 받들면서 살게 된 경우라고나 할까요? 게다가 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와 공대를 들어가는 바람에 정말 잘하면서 여자는 가까이 해보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 때 미팅이나 소개팅을 나가서도 뭔가 계속 헛다리를 짚게 되더라고요. 여자의 심리를 모른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아예 저한테 여자를 대하는 세포가 없다고 해야 하나. 자연스레 연애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다가 졸업을 했고 졸업 후에는 바로 또 설비관리 쪽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도 정말 남자들만 우글우글한 곳이더군요. 위에 형들은 뭔가 필사적인 마음으로 연애 강의도 듣고 선배들한테 코치도 받으면서 꾸역꾸역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는데 저는 어느새 연애 세포마저 말라 비틀어진 채 나이만 먹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37 가을을 맞았지요. 양쪽 집을 통털어 결혼 안 한, 아니 못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 보니 명절 때면 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못난 놈이라는 둥, 남자 구실을 혹시 못해서 그런 거냐는 둥, 거칠게 물어보시는 어른들부터 뭔가 이런저런 코치를 해주면서 여자 박사인양 구는 사촌들, 그리고 놀리듯 안쓰러워하듯 웃음 섞인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형수와 재수씨들 사이에서 귀엽고 입 없는 사람처럼 허허 실실 웃기만 한 것도 수년째입니다. 그나마 작년까지 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37에서 8로 넘어가려는 시기가 다가오니 두 분도 조바심이 나셨는지 잔소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의 잔소리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제가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젊었을 때도 만나지 못했던 여자를 대체 나이 들어서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건지, 여자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너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마 얼굴을 좀 찌푸리고 싫은 티를 냈던 모양입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면서 와, 몇 년 만에 얘가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본다고. 얘도 정말 힘든 모양이라고. 앞으로 다시는 얘 앞에서 여자 얘기 하지 말라고. 눈치껏 저를 보호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런 보호가 더 제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를 좀 적극적으로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40이 다 되어가는 모태솔로에게 만남은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군대와 축구, 야구 얘기를 뺀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가열차게 연애해야지 하고 마음먹었던 결심은 몇 달 안가 흐지부지 되었고, 슬슬 그냥 이렇게 혼자 잘 살아봐야겠다고 체념을 할 때쯤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니, 만났다기보다는 그녀가 어느 순간 제 삶으로 뛰어 들어온 거죠. 나비처럼 날아와서 벌처럼 제 가슴을 쿡 찌른 그녀는
저희 회사에서 스카웃을 해온 설비 프로그램 기획자였습니다. 남자들만 가득한 세상에 나타난 그녀는 저와 동갑이었고 늘씬하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성격도 화끈해서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온 회사 사람들이 한 번씩은 마음에 담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결혼을 한 직원들은 농담처럼 저런 사람이 회사 들어올 줄 알았으면 지그시 기다렸다가 한번 꼬셔라도 보는 건데 너무 일찍 결혼했다며 안타까워했고, 그녀보다 어린 남자 직원들은 연상도 괜찮을 것 같다, 한번 말이라도 걸어볼까 하며 자기네들끼리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언감생심, 언뜻 보면 모델처럼 예쁜 그녀가 저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그런데 한 달 조금 지난 어느 날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녀가 글쎄 제 옆으로 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요? 그럼 여기 공 팀장님 말고 누가 있어요? 왜요? 제가 인사하는 게 이상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말을 거셔서. 같이 밥 먹어요. 대체 언제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언제나 하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하길래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아, 제가요? 밥을요? 왜요? 음, 남들처럼 대놓고 보는 건 아닌데 계속 저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 근무 스케줄 맞춰서 본인 근무 스케줄 은근히 조정해서 겹치게 만들고. 틀려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녀 말이 맞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티나게 맴돌지는 못하겠고,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욕심에 그녀의 근무 스케줄이 나오면 은근히 제 것도 조절해서 겹치게 만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한두 번 겪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언제 말 걸려나, 언제 밖에서 밥 한 번 먹자, 술 한 번 마시자 하려나. 기다려도 반응이 없길래 제가 먼저 말 건 거예요. 저 잘못 짚었어요? 저는 그녀의 기세에 그만 기가 죽어 가만히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활짝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동갑이잖아요, 우리. 이거 간볼라이도 아니고. 어때요? 괜찮으면 나 한번 만나볼래요? 세상에, 이렇게 직구를 한 번에 여러 개 파바박 던지는 여자라니요. 마치 여왕님 앞에 꼼짝 못하는 시종처럼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는 커플이 되었지요.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술 먹고 저한테 와서 주정을 하는 후배도 있었고, 상사 중에 한 사람은 몹시 언짢은 얼굴로 왜 하필 너랑 일하며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저를 택해 주었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모든 시기와 질투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20대를 어떻게 보낸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 평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어요. 놀기도 많이 논 것 같은데 또 고생도 한 것 같고 연애를 끝없이 했을 것 같은데 연애 경험이 또 많은 건 아니고 뭔가 얘기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거나 얼버무리는 것도 있는 게 신비감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등 매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첫 연애나 다름없는데 팔색조 같은 매력을 가진 그녀를 만나니 저야말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제 모든 생활의 중심이 그녀가 되고 그녀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그냥 그녀의 손길과 눈빛, 모든 것이 제 몸을 관통해서 흐르는 느낌이었달까요?
사랑에 빠진 것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 했는데 제 경우는 숨기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지나치게 티를 내고 행복을 줄줄 흘리며 다니는 편이었죠. 오죽하면 처음에는 질투 반 시기 반으로 저를 대하던 직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안쓰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고팠으면, 세상에 그동안 얼마나 연애가 하고 싶었으면 나이 들어 저렇게 넋이 나갔을까 하는 동정이 깔려 있다고나 할까요? 주말이면 몸이 부서져라 아플 때라도 그녀와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도 침대에 누워 앓는 것보다 그녀와 손을 잡고 걱정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걷는 게 더 좋았으니 완전 미쳐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렇게 데이트에 목말라 허우적거리던 어느 날, 함께 길을 걷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고등학생 하나가 저희를 보고 우뚝 서서 당황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언뜻 봐도 아주 예쁘고 분위기 있는 모습의 성숙한 여고생이었는데 그냥 지나가다 마주친 사람치고는 너무 놀라면서 저희를 뚫어지게 보고 서 있는 겁니다. 순간 좀 당황해서 왜 저러지? 하고 있는데 그 여고생이 다가오더니 말을 걸더라고요. 언니, 네가 이 동네는 웬일이야? 언니? 저는 놀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언니 동생 사이라는 것을 듣고 나서 그런가 두 사람이 닮은 게 그제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느끼기에도 어쩐지 두 사람이 별로 친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서로 어색해하고 당황하는 게 너무 확연히 느껴졌거든요. 뭘 어째야 하나 어리바리하다가 괜시리 더 과장되게 인사를 하고 말았지요. 우와, 이렇게 예쁘고 어린 동생이 있다고 왜 말 안 했어? 반가워요. 나 저기 언니 남자친구. 저기 같이 차라도. 아니야, 쟤 바빠. 집에 가서 봐. 집이나 제대로 들어오던가. 다음에 봬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여동생이라는 사람은 쌩하니 가버리고 저는 영 어색한 상태로 서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한숨을 푹 쉬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니, 이 시간에 왜 제가 여길 걷고 있는 거야, 진짜. 고3이면 고3답게 공부에 좀 매진하던가. 하여간 누굴 닮아 저런지. 여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 17살 나는 건가? 부모님이 엄청 사이가 좋으셨구나. 제 깐에는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던진 농담이었는데 별로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얼굴을 확 찌푸리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요즘 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별말 하지 않았음에도 기가 확 죽어서 조용히 물러났지요. 이후에도 그녀는 여동생 얘기만 나오면 한숨 푹푹 쉬면서 걱정을 하는 건지 비난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이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형이랑 형수들한테 했더니 오히려 여자친구의 행동에 다들 수긍을 하더라고요. 도련님이 몰라서 그래요. 자매는 원래 서로 물어뜯을 듯이 싸우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이고 그러거든요. 저도 언니랑 진짜 잘할 때는 물어뜯을 듯 싸워서 서로 너만 없으면 된다고 했었는데 커서는 힘들어도 언니 찾고 좋은 거 있어도 언니 찾고 그래요. 그런데 17살 차이면 거의 딸처럼 키웠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걱정할 만하죠. 좋은 사람인가 보네요. 원래 형제자매 귀하게 여기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대요. 첫째 형수의 말을 듣고 나니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최대한 애둘러가며 여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같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수능 잘 보라고 보낸 금목걸이를 차고 찍은 사진과 감사 인사가 담긴 문자를 보낸 것이 저와 여자친구 여동생의 첫 소통이었지요. 그때도 사실 좀 놀라기는 했어요. 여자들이 많이 입는 옷이기는 하지만 소매가 없이 앞이 훅 파인 민소매를 입고 셀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을 어디로 둬야 할지 몰라 당황하면서 이런 사진에 당황하는 제가 더 이상한 것 같아 민망하기도 해서 얼른 문자를 지우고 그냥 웃는 얼굴 이모티콘만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의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둘 무렵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이미 둘 다 나이가 40에 가까워가고 있는 데다 양쪽 집에서 수건사업처럼 남겨진 게 저희 둘이었거든요. 장인 장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여자친구 손을 붙잡고 덕분에 원도 한도 없이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에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늘씬하니 형수님 재수씨 할 거 없이 저한테 인생 성공이라며 그동안 쌓은 복 여기에 다 쏟아 넣었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환영하는 와중에 저는 혼자 은근히 불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여동생 처제였지요. 어리고 뽀송한 갓 20살 처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저랑 둘이만 있으려고 하는 게 무디고 눈치 없는 제게도 부담으로 다가올 정도로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저한테 문자나 전화로 밥 사달라. 처제 사랑은 형부라는데 그 사랑을 좀 보여줘라. 이렇게 와서 제가 언니랑 논의해보고 시간 정해 알려준다고 하면 마치 연인한테 토라지듯 됐어요 하며 왜 꼭 언니랑 같이 보려고 하냐고 투덜거립니다. 아, 그리고 저랑 결혼 준비하면서 돈 조금 덜 받더라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여자친구가 이직을 했거든요. 원래 다니던 회사랑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라서 신혼집은 딱 가운데에 구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신혼집이 처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30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고 제가 먼저 들어가서 결혼 전에 2달 정도 살게 되었는데 자꾸만 학교 끝나고 저희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언니랑도 몇 번 싸운 것 같던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사실 전 늘 남자들만 집에 버글버글 했어서 일단 집에 오면 싹 씻고 속옷 한 장 가볍게 입고 앉아서 밥 먹고 맥주 마시는 게 낙이거든요. 그런데 처제가 수시로 들락거리니 옷을 안 입을 수도 없고 그냥 와서 있다 가는 게 아니라 가끔은 무슨 신혼살림을 자기가 하는 것 마냥 저한테 양말 이렇게 벗어내놓지 말아라. 씻을 때는 귀 뒤까지 씻어라 등등 애교를 살살 부리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게다가 한 번씩 저녁 맛있는 거 해줄 테니 둘이 밥 먹자 그러고 자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그냥 웃으면서 잠은 집에 가서 자는 거라고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얼른 집에 가라고 하는데 한 번은 처제가 그러더라고요. 형부는 왜 자꾸 나 밀어내요? 내가 싫어요? 나 형부랑 같이 있고 싶어요. 형부 좋아한단 말이에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대체 저 좋아한다는 소리가 뭔지, 어디까지 좋아한다는 건지. 나 결혼 일주일 남았는데 뉴스에 나올 일을 겪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멍하게 있었더니 처제가 글쎄 저를 와락 안으면서 깔깔 웃는 거 아니겠어요? 나 형부가 그런 표정할 때 너무 귀여워요. 으이그 내가 잡아먹나? 걱정 마요. 별탈 없이 식장 들어가게 해줄 거니까. 그리고 처제가 그러면 형부를 좋아해야지. 싫어하나? 형부,
처제가 형부 싫어하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형부가 내 애정을 받고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형부가 처제한테 소고기 쏜다. 콜? 저도 모르게 민망하면서도 은근 애교 있고 사랑스러운 처제가 귀여워서 그만 활짝 웃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소고기를 안 사줍니까? 돈만 있으면 소고기가 아니라 소 농장도 사줄 판이지요. 어느새 시간이 갈수록 저도 모르게 점점 씩씩하고 시원시원한 아내보다 애교 많고 표현 많은 처제한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빠져들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여자로서 두근거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마치 아기 강아지를 보는 느낌으로 빠져드는 건지도 사실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형부이고 저 귀엽고 사랑스러운 젊은 여자는 처제라는 것. 그게 제 마음의 마지막 빗장을 유지시켜주고 있었지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아내보다 처제를 먼저 만났으면 아내가 아닌 처제를 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술김에 아주 잠시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조차 처제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아주 오랫동안 마음이 혼자 괜시리 불편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왜 신혼여행을 허니문이라고 부르는지 알겠더라고요. 꿀을 먹지 않았는데도 그저 모든 것이 달콤하기만 한 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처제가 짧은 반바지에 민소매를 입고 뛰어나와 폭죽을 터트리며 환영 인사를 격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언니와 저를 번갈아 가면서 안아주는데 신혼여행 내내 잊고 있었던 처제의 젊고 예쁜 모습이 훅 들어오면서 또 혼자 마음이 복잡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애써 무심한 척 덤덤하게 굴려고 하는데 갑자기 처제가 제 팔짱을 딱 끼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부, 신혼여행 가서 내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어버버 하고 있자니 처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 처제 선물을 뭐 해줄까? 밤낮으로 생각하고 고민했어야죠. 설마 안 했어요? 아니, 했는데 언니가 알아서 산다고 해서. 아, 뭐야. 언니는 싼 거 사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면세점에서 파는 화장품이랑 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까지 했는데. 아, 미안. 난 그냥 별 생각이 없었네. 아, 몰라. 형부 미워요. 처제가 획 토라지면서 제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치고 입을 삐죽 내미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저도 모르게 손으로 볼을 꼬집으면서 애 다루듯 얼르고 말았습니다. 으이그 토라지긴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제 손에 볼을 꼬집힌 처제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고 저도 모르게 처제 볼을 꼬집었던 손을 스르르 놓으며 눈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방에 들어가서 뭔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다행이다 싶은 어색한 순간이 순식간에 흐르고 저랑 처제는 뭔가 애매하게 민망하고 묘하게 어색한 기운만 남긴 채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려고 흩어졌지요. 그날 저녁 셋이 도란도란 저녁을 먹으면서도 겉으로는 한없이 자연스럽고 평온했지만 저는 괜시리 혼자 불편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처제가 자꾸만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몇 번은 회사 근처까지 왔길래 가볍게 차 한잔 하기도 하고 근처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처제는 꼭 제 팔짱을 끼고 걸었고 저는 이게 원래 모든 처제들이 형부 팔짱을 끼는 건지 아니면 유난히 애교 많은 성격이라 우리 처제만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대체 연애를 해봐야 알고 여자들을 만나봤어야 알죠. 도저히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커뮤니티에 문의글까지 올렸습니다. 최대한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겪고 있는 것들을 담담하게 적었는데 세상에 댓글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처제가 저를 좋아하고 있고 언니 몰래 저와 함께할 시간을 고대하고 있다는 의견들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큰일 났다 싶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조금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띠동갑이 훨씬 넘는 어리고 예쁜 여자가 절 좋아한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처제라서 문제지요. 여기에 저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아니,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건가요? 정말 황송할 정도로 저한테 신경 써주고 잘해주고 사랑해주는데 고마우면서도 한편 너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똑같이 회사 다니고 일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밥해서 꼭꼭 따뜻한 식사 마련해주고 남편으로 존중해주면서 사랑해주는데 눈물나게 좋으면서도 가끔 아내의 얼굴에서 처제가 겹쳐 보일 때면 저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살면서 보니까 아내와 처제 별로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아내는 끝없이 처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투덜거리고 처제는 언니나 제대로 하고 살아라. 나도 내 삶이 있다며 반항하는 쪽이었고요. 가끔 두 사람이 싸우면서 저한테 누구 말이 맞냐고 물어볼 때면 한없이 난감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들어보면 사실 아내보다는 처제 말이 좀 더 타당한 경우가 많았지만 한번 처제 편 들었다가 정말 아내가 화산처럼 폭발하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뭐랄까, 칼을 든 여자와 도끼를 든 여자 사이에서 솜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혼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그날 저녁 아내가 저한테 정말 무서운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내 앞에서 제 편 들지 마. 무조건 내 편 들어야 돼. 내가 진짜 거지 같은 의견,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해도 당신은 내 말이 맞다고 해줘야지. 어떻게 제 앞에서 내 편을 안 들고 나를 깔아뭉갤 수 있어? 다음에도 그러면 나 정말 안 참아? 서슬 퍼렇게 달려드는 아내의 모습이 낯설고, 아니, 자매끼리는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혼날 정도로 죽을 죄를 지은 건가? 살짝 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처제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마침 아내가 시켜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참이라 얼른 받았지요. 형부, 오늘 감사했어요. 저 진짜 언니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속상할 때 많은데 형부가 제 편이 되어주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형부 모르시죠? 형부 진짜 감사해요. 사랑해요, 형부. 순간 전화기 밖으로 흘러나오는 사랑한다는 말에 저는 손에 든 재활용 쓰레기를 우르르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가족 간의 사랑일 수도 있는 거고, 평소 처제의 성격과 말투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그냥 추임새처럼 넣은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요. 처제는 맛있는 파스타를 먹으면 이 파스타 너무 사랑해 라고 하고 커피가 입맛에 맞으면 이 커피 정말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래 그래 나도 사랑해 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전화기 밖의 처제가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흐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기 처제 울어? 아이고 언니랑 싸운 게 그렇게까지 속상... 아니요 형부. 그게 아니라
형부가 절 이렇게 사랑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리고 너무 죄송해서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처제, 그게 아니라, 미안해요, 형부. 형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형부. 그러고 전화를 끊는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말이라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누가 들어도 제가 처제를 사랑해서 고백한 파렴치한이 되고 어린 처제는 그런 제 마음을 받아주지도 안 받아주지도 못해 괴로워하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정신이 화딱 들었습니다. 어떻게 꾸린 가정인데 이런 식의 불장난 같은 애매한 마음으로 그 가정을 깰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날부터 의도적으로 처제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를 찾고 제가 거절하거나 쌀쌀맞게 굴면 서운해했습니다. 가끔 아내와 함께 셋이서 만날 때도 저는 과하게 아내만 보고 아내만 챙기면서 처제를 서운하게 했는데 마음 아프게도 그럴 때마다 처제는 예전처럼 대놓고 왜 언니만 편 들어주냐, 왜 내 편은 안 들어주냐 하고 장난스레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몹시 슬픈 얼굴로 저와 아내를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지요. 아니, 평생 근처의 여자라고는 엄마와 형수, 재수 씨가 전부였던 제게 왜 나이 들어 이렇게 갑자기 고민할 일들이 생기는 건지 혼자 끙끙 앓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제게 몹시 미안한 얼굴로 딩크를 선언했죠. 자기는 나이 들어 아이나 키울 자신이 없다. 그냥 저와 행복하게 둘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사실 그건 저도 어렴풋이 그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던 바이긴 했습니다. 결혼 전 연애할 때도 아내는 아이만 보면 고개를 돌리며 자기는 아이가 싫다고 했었고 우리 나이의 아이는 욕심이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이 들어 만났으니 자연스레 생기면 낳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애쓰지 말라는 편이셨고요. 물론 귀여운 손녀 하나 낳으면 온 집안이 걔한테 충성을 다 바칠 게 뻔하다며 애교스럽고 귀여운 손녀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슬그머니 뒷말을 붙이시긴 했죠. 저 역시도 굳이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었지만 사람 마음이 묘한 게 아내가 그렇게 딱 잘라 얘기를 해버리니 그건 또 그거대로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여전히 제 마음에 어색함이 남아 좀 피하고 있는 처제가 저한테 불쑥 그러는 겁니다. 형부, 형부는 아이 갖고 싶지 않아요? 응? 에휴, 내 나이에 뭐. 욕심이지. 애한테도 못할 짓이고. 기껏해야 건강하게 애 옆에 있어주는 게 20년, 30년 안 될 텐데. 아니, 그래도 형부는 아이 좋아하는 것 같던데. 아니, 아이가 아니라 자식 갖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자식이야 있으면 좋지. 하지만 지금 와서 내가 어디서 자식이 생기겠어. 그냥 와이프랑 알콩달콩 사는 거. 그게 이제 내 꿈이야. 형부가 원하시면 제가 자식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너무 놀라서 마시던 음료까지 사례가 들려버리고 저는 처제한테 몹시 당황한 채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처제는 좋은 사람, 비슷한 나이에 남자 만나서 살아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꾸짖듯 얘기하고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당황한 얼굴에 처제가 그게 아니라며 저를 붙잡았지만 제가 야멸차게 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지요. 그로부터 며칠간 처제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혼잣말처럼 얘가 어디서 뭘 하는지 왜 연락 한 번이 없지? 라고 중얼거리는데 가슴에 뭔가 콕 박힌 듯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 했는데 저한테 또 묻는 겁니다. 그동안 처제가 저한테 종종 연락을 했으니 이번에도 제가 처제의 근황을 알 거라고 생각한 거죠. 혹시 얘 당신한테 연락 없었어? 아니, 왜 며칠째 연락이 안 되지? 젊은 사람이 뭐 자기 일이 바쁘겠지. 자꾸 그렇게 구속하지 마. 아니, 내가 뭘 구속한다고 그래. 아, 진짜. 얘 요 몇 달 이상했거든. 누구 만나나? 이상한 새끼 만나면 아주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순간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왜, 누구 만난대? 아니, 얘가 나한테 막 비밀이 많고 그런 애는 아닌데, 언젠가부터 뭘 자꾸 숨겨. 그리고 한숨 푹푹 쉬고 혼자 직직 울고. 이거 누가 봐도 짝사랑 아니야? 아내의 말에 심장어기가 콕콕 찔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 짝사랑 대상이 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내의 말에 맞장구를 칠 수도 없는 기묘한 상황 속에서 혼자 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런 저를 이상하게 보던 아내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 맞다. 나 이번 주말 껴서 출장 가. 당신 회사랑 협업하는 건데 어떤 프로젝트인지 알지? 알지. 우리 회사에서는 이사님 가시는 것 같던데. 당신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박 이사님 깐깐해서 아마 연락 자주 못 할 거야. 알지? 일할 때 개인 전화하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거. 알지, 알지. 고생해. 그러면 목요일에 가서 토요일에 오나? 아니, 일요일 아침에 올 것 같아. 토요일에 아마 늦게 끝날 거라. 알았어.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있을 테니까 숙소 들어가면 연락 한 번씩 줘. 제 말에 아내는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매일 저녁 함께 저녁 먹고 술 한잔하면 연락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뭐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희 회사 이사님 스타일도 누구보다 잘 아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결혼 후 처음으로 길게 집을 비우고 저는 묘한 해방감과 더 묘한 허전함을 함께 느끼며 혼자 집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결혼 전처럼 훌렁훌렁 벗어서 아무데나 옷을 던져놓고 속옷만 입고 앉아 맥주를 한 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인가 싶어 발신인도 보지 않고 반갑게 받았지요. 그런데 전화 속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처제였습니다. 울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떨리는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처제는 몹시 망설이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형부, 저 할 말이 있는데 오늘 집에 가도 돼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에 할 말이 있다고 처제가 온다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불쑥 들어서 저도 모르게 안 된다. 나 지금 집 아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제가 그러는 겁니다. 저 지금 형부 집 밖이에요. 형부 집에 계신 거 알아요. 잠깐이면 돼요. 올라갈게요. 어? 올라온다고? 잠깐만, 처제!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졌고, 저는 당황하며 허둥지둥 옷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처제가 저희 집 비밀번호 알거든요. 속옷 차림인데 불쑥 들어오면 그야말로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라 뭐라도 꿰어 입으려는데 문이 벌컥 열리며 처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형부! 처제는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들어와 저를 와락 안았습니다.
속으로 애국가를 부르고 저희 엄마 얼굴을 떠올리고 군대에서 겪었던 다양한 괴롭힘을 떠올리며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로서의 욕망이 아주 살짝 올라오려던 그때 처제의 한마디는 저의 모든 상상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풀리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사실 저 처제가 아니라 형부, 아니, 아빠, 딸이에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 멀뚱멀뚱 서 있자 처제가 절 안았던 팔을 풀고 달달 떨면서 그러는 겁니다. 제 아내가 글쎄 언니가 아니라 엄마라는군요. 어렸을 때부터 몹시 노는 일진 학생이었던 아내가 17에 아빠도 모르는 딸을 낳았는데 당신 딸 인생이 꼬일 것을 걱정한 장인 장모가 손녀를 딸로 둔갑시켜 키웠던 겁니다. 자기도 그 사실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가 아니라 엄마라는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랑 데이트하는 걸 보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화도 나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래는 형부인 저한테도 못되게 해서 괴롭히려 했는데 처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그냥 착하고 순진한 사람처럼 보였나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걸리고 양심에 걸려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진짜로 형부가, 아니, 아빠가, 아니, 공태석 씨가 좋아요. 사람으로도 좋고, 남자로도 좋고. 그래서 더 숨길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장인 장모가 이 모든 것을 숨겼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처제의 고백도 당황스러웠거든요. 일단 아내에게 사실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계속 전화를 걸었더니 살짝 술에 취한 아내가 받더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너 딸이 있냐? 그 딸이 내가 아는 사람이냐?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딱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년이 결국 나불거렸네. 내가 가만 안 둬 진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계속 처제가 사실을 고백하자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노라고. 숨긴 건 미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뒤에서 누군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아는 목소리였지요. 저희 회사 이사님이었습니다. 순간 알았죠. 둘이 한 방에 있구나. 이 여자 여전히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사님이 뭐라고 하는 소리에 당황한 아내가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끊어버리고 저는 망연자실하게 앉아 처제를, 아니 아내의 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다른 남자랑 있죠? 나 알고 있었어요. 달뜬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뭔가 갈구하는 듯한 처제에게 일단 오늘은 그만 얘기하자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짐을 쌌지요. 한순간도 더 그 집에 있을 수 없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장인 장모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거 사기 결혼이다. 나 이 결혼 유지 못하니까 고소하기 전에 알아서 마무리할 방법을 찾으라고 통고했습니다. 두 분이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아내 역시 제게 만나서 얘기하자는 둥 어제 이사님이랑 있었던 건 일 때문에 잠시 얘기를 나눈 거였다는 둥 변명을 해대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이사님이 꼬리 밟혔다 생각했는지 제발 저려 저한테 다 고백을 하신 참이었지요.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다들 들고 일어나 그 집을 다 박살내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호하게 식구들에게 앞으로 내 인생에 일절 관여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를 만나 어떻게 살던 절대 참견 말라고 단단히 얘기를 한 후 집도 회사도 모두 옮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 아내보다도 처제가 한 번씩 생각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라 그런지 살면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도 그녀의 딸도 말이지요. 지금까지 사연 왔어요 톡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생생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